자, 이제 누락값을 처리를 해볼게요. 자, 조인을 하고 우리 멀지를 하고 이런 연결하는 과정에서 nan이라는 데이터 봤죠? 자, 그래서 빈칸이라는 그 데이터를 어떻게든 처리를 해줘야 돼요. 자, 그렇지 않으면은 이제 분석하는 데 있어서 이게 데이터가 없어서 계산할 수 없습니다. 이런 오류들이 종종 뜨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위해서 자, 누락값을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락값은요, 대부분의 데이터에 존재해요. 특히 실제로 사용하는 데이터, 이런 데서는 자, 이런 누락값이 굉장히 흔합니다. 어디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분석을 방해하기 때문에 깔끔한 데이터로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누락값이 대부분 이렇게 대문자, 소문자가 혼용된 형태로 뜨거든요. 이렇게 소문자로만 뜰 때도 있고 대문자로만 뜰 때도 있고 자, 하나만 소문자로 해서 결국 나로 넘버라는 뜻인데 표기 방법이 이렇게 다양하게 떠요. 얘를 이제 처리를 할 때는 numpy 라이브러리를 같이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numpy라는 거는 수학이랑 과학 연산용 라이브러리인데 다른 라이브러리들이랑 이렇게 잘 부착해서 사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한번 어떤 건지 보도록 할게요. 자, 누락값은요. 이제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제 누락값이라는 게 뭔가 0이거나 뭔가 데이터가 없거나 뭐 이런 값들을 이제 흔히 상상이 하게 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개념이 조금 까다로워요. 그러니까 누락값이라는 건 뭐냐면요. 0도 아니고요. 빈칸도 아니고요. 그러니까 본인 자체랑도 다른 값이에요. 이게 무슨 말인지 볼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에다가 대고 자, 난하고 뭐 true라는 게 같느냐? 이 true라는 거는 이 파이썬에서 1이라는 값이 같은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난이 뭐 1이냐 물어봤는데 아니래요. 그럼 난이 false이냐? 뭐 이 나로 넘버니까 뭐 false가 맞을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것도 아니라고 나옵니다. 그 다음에 그럼 얘가 그러면 0이라는 값이랑 같은 값이냐? 아니라고 나와요. 그러면 이제 얘가 또 빈칸이냐? 따옴표 두 개를 이렇게 작은 따옴표를 넣어서 놓거나 뭐 그 따옴표만 놓으면 빈칸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놓으면은 이것도 아니라고 나와요. 그러면 얘가 나로 넘버랑 또 같은 것이냐? 그것도 아니라고 나옵니다. 자, 그래서 결국 요 난이라는 거는요. 그냥 아무것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파이썬에서는 널이라고 그걸 지칭을 합니다. 누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값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얘는 판다스의 명령어에서 is null이라는 걸로 값을 확인하면 누락값을 볼 수가 있고요. 아닌 경우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누락값이 아닌 경우도 반대로 확인하려면 not null이라고 해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누락값의 원인이 궁금해지는데 자, 이렇게 n이라는 게 왜 뜨느냐? 자, 뭐 가장 이제 또 많은 경우에는 데이터 연결 과정에서 이게 생겨요. 자, 아예 처음부터 난이라고 이렇게 들어오는 경우도 물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이 상태에서 또 연결을 하면은 더 일이 커지겠죠. 그리고 또 제대로 된 데이터였는데 걔를 연결했더니 우리도 아까 봤지만 첫 번째 그 영상에서 봤지만 이 데이터를 연결했을 때 값이 다 일치하지 않아요. 그런 경우에 난이라는 게 흔히 발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또 다른 원인은요. 이제 데이터를 입력을 했을 때, 그러니까 초반에 제가 입력을 했을 때라고 아까 언급을 했는데, 자, 입력을 할 때 자체에서 이런 컬럼, 이제 이거 시리즈니까 안에 들어가는 매칭되는 단어를 넣었을 때 아예 값이 누락될 수도 있고요. 뭐 데이터 프레임도 마찬가지죠. 난이라는 게 잘못 들어가는 경우도 이렇게 생깁니다. 자, 그리고 이제 데이터를 다 쓰지는 않잖아요. 우리도 아까 전에 비지티드에서 비지티드 सब셋이라고 데이터를 따로 뽑아냈죠. 자, 이런 식으로 데이터를 추출하는 경우에도 누락값이 발생을 해요. 왜냐하면 추출하는 경우에 없는 값들을 또 잘못 가져올 수도 있기 때문에 자, 이런 경우도 발생하고 이제 락이라는 거 이거 사용하면서 누락값 문제가 얼마든지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데이터를 처리하다 보면은 누락값이 생기는 건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우리가 처리하는 방식을 알고 그걸 반드시 처리를 해줘야 되겠죠. 자, 그래서 누락값의 개수를 확인하는 방법은요. 이런 식으로 코드를 또 넣을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count. 자, 요거를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요거를 실습으로 풀어볼게요. 또 필요한 데이터 하나 업로드를 할게요. 저 country time series라고 되어 있는 이 데이터를 업로드를 눌러서 여기다가 첨부해 주고요. 이거를 불러오겠습니다.
자, 이게 에볼라에 관련된 데이터거든요. 그래서 에볼라 바이러스 관련된 데이터라서 이렇게 지정을 할 거고요. with CSV 해서 country time series CSV 파일을 불러올게요. 자, 그러면 이 데이터를 확인해 보면은 이런 식의 데이터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이제 날짜별로, 그리고 국가별로, 자, 케이스가 몇 명이나 나왔는지, 뭐 사망자는 어떻게 됐는지 이런 걸 정리한 표입니다. 이거를 이제 교재에서 제공하고 있는 데이터고요. 자, 이거를 가지고 사용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보면은 언뜻 봐도 NaN이 많이 보이죠? 자, 이런 것들을 누락값을 제거를 하겠습니다. 자, 먼저 누락값이 몇 개가 있는지 확인을 해볼게요. 자, 에볼라에서 지금 가지고 있는 데이터 이름에서 자, 일단 count라는 걸 입력을 하게 되면요. 자, 어떤 식으로 결과가 나오냐면 각각의 컬럼별로 총 몇 건수가 기록이 되어 있는지 출력을 해줘요. 그래서 날짜를 기준으로 봤더니 122, 데이도 122건인데 각각의 컬럼마다 NaN이 많이 있나 봐요. 그래서 122에서 이 개수를 각각 빼주면은 얼만큼 누락되어 있는지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좀 더 정리된 형태로 보고 싶으면 shape이라는 명령어를 사용해 줍니다. 그러면 이거는 우리 전에 한번 사용을 했었죠. 122 곱하기 18이라는 뜻이에요. 122개의 행과 자, 18 컬럼으로 이루어진 거. 이때 에볼라 결과물로도 여기도 나와 있었죠. 자, 이 모양을 shape에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누락된 값을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요.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어요. number of missing. 자, 요거를 변수로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여기다가 자, 요거를 총 122건이잖아요. 여기서 바로 빼볼게요. 거기서 에볼라에서 카운트한 값을 빼주게 되면은 그 결과물로 자,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어요. 122건에서 각자를 빼줬기 때문에 자, 누락된 게 쭉 몇 개가 되는지 자,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도 있고요. 누락된 값을 알고 싶으면 뭐 이런 식으로 명령어 넣어줘도 돼요. 자, sum이라는 게 우리 엑셀에서 합쳐지는 거였잖아요. 이 데이터를 다 합치는 것처럼 이렇게 명령어를 내리면 총 1214개가 누락이 돼 있습니다. 이렇게 결과물로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isNull을 사용하는 방식인데요. 제가 아까 전에 isNull이라는 이 명령어가 누락값을 찾아준다라고 했었죠. 얘만 이제 결합을 해서 사용하게 되면은 자, 판다스에서 isNull이었고 자, 그리고 에볼라였죠. 자, 이렇게 처리하게 되면요. 자, 여기 데이터가 이제 통합적으로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의 칸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가 나오죠. 난이라고 자, 표기되었던 것들 자, 이것들이 전부 다 false라고 뜨게 되죠. 자, 이렇게 되면은 뭐 보기에는 편하지만 이걸 어떻게 처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통계적으로 정리해서 보려면요. 다른 명령어랑 결합해서 쓰는 게 좋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책에서는 count 제로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자, 우리가 여기서 numpy를 불러서 이제 써야 됩니다. 그래서 import numpy에서 np로 부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명령어를 쓸 거냐면요. count nonzero라는 이 명령어를 쓸 겁니다. 자, 이 명령어는요. 어떤 이 값들에서 0이 아닌 값이 몇 개인지를 세주는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 안에다가 에볼라의 isNull을 같이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입력을 하게 되면요. 아까 sum이라고 했던 거랑 똑같이 나오죠. 총 1214개 이거를 알려주고요. 자, 이거는 특정 열만 가지고 확인도 가능합니다. 자, 에볼라에서 예를 들면 제가 이 열만 따로 불러내고 싶어요. 이 부분 있죠? 자, 이렇게 불러낼 수가 있었는데 여기서 이제 널이 몇 개였는지 정확하게 알고 싶다 그러면요. 이 명령어랑 조합해서 쓰면 돼요. np non0 이렇게 놓고요. 에볼라의 값을 isNull인 경우만 찾아서 세줄 거예요. 자, 이렇게 세주면은 부가 나오면서 자, 이제 그 널로 되어 있는 데이터가 총 29개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거 또 다른 아는 방법은요. 우리 그 책에서 여러 가지 지금 명령어들을 제시해주고 있는데 여기까지는 여러분이 잘 몰라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초기로 배우고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지금 많이 어렵죠? 자, 보면요. 이런 식으로 이거 제가 슬라이드에 넣어놓은 명령어예요. 그래서 이런 방식도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는데, 자, 여기서 제가 아까 골랐던 열을 그냥 에볼라에서 점을 찍어서 이런 식으로 연결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얘를 부르는 방식이 이렇게 괄호치는 방식도 있고요. 점을 찍어서 부르는 방식도 있는데, 자, 여기서 값을 세서 자, 지정한 열의 빈도수를 총 보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보면요. 자, 86인 경우는 뭐 3개, 495인 경우는 2개, 그리고 NaN인 경우는 29개, 이런 식으로 되는 방식도 있습니다. 사실 파이썬에서는요, 정형화된 명령어가 있는 게 아니고, 대표적으로 많이 쓰이는 명령어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답이다라는 경우는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이런 식의 명령어를 쓸 수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다른 명령어를 적용할 수 있다. 이런 좀 열린 마인드를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자, 누락값을 찾았으니까 그거를 다른 걸로 변경을 해볼게요. 자, 없애는 방법도 있고요. 다른 값으로 대체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저는 일단 요거를 0으로 다 바꿔볼 거예요. 자, 그러니까 NA, 자, 다시 또 비주얼 보면서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게 처음이라서 헷갈릴 수가 있으니까. 자, NaN이라고 제가 찾았던 것들, 이거를 다 0으로 대체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데이터를 우리가 통계나 분석을 할 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뭐 전체 평균을 내고 싶다 할 때도 NaN이라고 값이 들어가게 되면요. 얘 평균을 낼 수가 없죠. 왜냐면 누락됐으니까 얘는 값이 없기 때문에. 자, 그래서 간단하게 그런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도 얘를 뭔가 값을 넣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이 값을 0으로 대체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에볼라 치고요. fill NA라는 거는 자, fill이 뭔가 채우다라는 뜻이죠. 그리고 나러 넘버의 이제 약자의 NA로 써서 fill NA를 자, 0으로 채울 거예요. 자, 이렇게 볼까요? 자, 그러면 NaN이라고 됐던 부분이 다 대체가 됐죠. 자, 그러면은 이제 슬라이드에도 정리가 되어 있지만 또 다른 방식을 사용해 볼게요. 자, 이게 fill NA는 0으로 다 채우는 방식이고, 자, 값을 중간 값이나 아니면 위에 있는 값 그대로 가져오고 싶은 경우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시 또 비주얼로 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이 값들이 여기 표가 중간에 생략이 돼 있는데, 자, 뭐 어떤 걸 예시로 들어볼까요? 뭐 예를 들어서 이렇게 중간 값이 비었다. 그러면 이 값을 요거 두 개의 평균으로 치고 싶을 때도 있을 거고요. 요 앞에 값을 그대로 가져오거나 뒤에 값을 그대로 가져와서 이 NaN을 채워주고 싶을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일단 첫 번째 명령어로 뭐를 또 사용해 볼 거냐면 interpolate이라고 해서 양쪽에 있는 값을 중간 값으로 처리를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슬라이드를 보면은 여기서 interpolate이라는 이 명령어를 쓰게 되면은 에볼라에서 이 값을 양쪽에 있는 중간 값, 자, 그 값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의 평균 값이 들어간다고 보면 돼요. 자, 넣어볼게요. 자, 에볼라에서 interpolate이라고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하면요. 자, 지금 얘가 아까 누락된 게 뭐가 있었죠? 자, 다시 볼게요. 자, 세 번째 줄에 자, 세 번째 줄에서 누락됐던 게 즉 이 부분이죠. 자, 여기 보면은 두 개의 평균 값으로 얘를 집어넣게 됩니다. 자, 그리고 이 앞에 있는 경우는 근데 자,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지금 NaN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데가 있죠. 자, 얘네는 왜 남아있느냐? 그 평균을 낼 값이 없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얘도 앞뒤 값이 다 있어야 되는데 없죠. 그리고 얘는 아예 앞뒤 값이 다 없어요. 자, 이런 경우도 또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여러 차례 얘는 처리를 해줘야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이제 다시 에볼라 확인을 한 번 더 하고요. 자, 지금 제가 이런 거 처리한 것들은요, 에볼라에다 제가 저장하지 않고 그냥 바로바로 처리한 거라서 일회성으로 그냥 보고 날라가요. 그러니까 저장이 되질 않아서 에볼라는 원래 그대로 NaN이 처리되지 않은 상태로 있습니다. 자, 여기서 또 다시 자, 앞에 있는 값을 가져오거나 뒤에 있는 값을 가져와서 NaN을 처리하는 방법을 써볼게요. 자, 에볼라에서요. fill NA인데 이번에 method라는 걸 지정을 해주면 돼요. 얘는요. ff fill이라고 치면은 자, 여기가 앞에 있는 값. 자, 어딨죠? 자, 봅시다. 자, 여기 세 번째 줄에 있는 게 자, 이게 앞에 있는 값 그대로 가져왔죠.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아직까지 이렇게 nan이 비어있는 데가 생겨요. 자, 이번엔 뒤에 있는 값을 그럼 가져와 볼게요. 에볼라에서 fill na 하는데 이번에 메소드는 자, 아까 ff fill은요, 이건 front fill이라는 뜻이고요. 얘는 이제 뒤에서 가져오는 back fill이라는 뜻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져오게 되면은 자, 뒤에 있는 값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뭐 어느 걸 사용하든 간에 이게 문제들이 생기기 마련이죠. 이제 값이 없기 때문에 얘는 또 뒤에 있는 값이 또 없어서 계속 없어서 누락이 되는 경우. 자, 그래서 여러 가지의 그 NA를 처리하는 방법을 사용해 줘야 됩니다. 자, 그래서 또 이제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아예 이 행을 다 지워버리는 방법이 있어요. 그는 이제 drop NA라는 걸 쓰게 되는데, 자, 이렇게 되면은 사실 또 이것도 문제가 있긴 하지만 일단 사용을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최종적으로 쉐입을 확인해 볼게요. 자, 에볼라의 쉐입. 자, 위에도 나와 있긴 하지만 보통은 이렇게 명령어를 써서 확인을 합니다. 122 곱하기 18이었고요. 자, 얘를 이제 drop NA로 다 지워줄게요. 자, 이렇게 시키면은 자, 데이터가 요 한 줄만 남죠. 지금 보면은 데이터가 NAN이 너무 많아가지고 지금 다 지워져 버리거든요. 이것도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냐면 개수가 너무 적어져서 이제 데이터를 사용할 수가 없는 지경이죠, 거의. 그래서 다시 자, 이거를 저장한 다음에 쉐입을 확인해야 돼요. 이거를 에볼라 drop NA 해서 요거를 여기다가 집어넣고 에볼라 drop NA의 쉐입을 다시 확인해 보면은 얘는 1 곱하기 18 이거밖에 안 남았죠. 자, 그래서 사실 어떤 방법을 하나만 사용하라라고 말할 수 없고요. 이것도 상황을 봐가면서 적절하게 섞어가면서 사용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파이썬은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명령어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사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익숙해져 나가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요 데이터 정리하는 게 굉장히 지겨울 수 있어요. 지금 명령어가 사실 눈에 잘 보이지는 않지만 계속해서 활용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사실 그게 좀 장벽이긴 한데 이게 데이터 전처리가 정말 필요한 작업이어서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한 70%, 80%, 90%까지도 이 데이터 전처리에 시간을 써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걸 익숙하게 하면은 데이터를 어디 가서 잘 다룬다 이런 소리까지 들을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은 우리가 물론 기초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자, 언젠가는 이거를 다 활용할 수 있는 날이 올 겁니다. 여태까지는 이제 데이터에 뭐 누락된 값, 잘못된 값 이런 것들을 잡아냈어요. 자, 그러면 이제 거의 최종적으로 데이터 분석에 앞서서 데이터를 정리를 할 겁니다. 얘에서 뭐 할 거냐면 데이터를 재구조화를 시킬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가 쭉 나열이 돼 있는데 열이 너무 길거나 내가 원하는 형태가 아닐 때 좀 더 보기 좋은 방법으로 얘를 구조를 바꾸고 싶어요. 근데 이제 표가 있을 때 자, 뭐 이런 식으로 스프레드시트 형태로 표가 되어 있어요. 근데 얘를 이제 열과 행이 이미 지정이 되어 있는데 이 열과 행의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식의 변환을 하게 되는데 우리가 수동으로 하게 되면은 예를 들어 엑셀이면은 얘를 뭐 컨트롤 C 한 다음에 컨트롤 V 할 때 뭐 옵션을 바꿔줄 수가 있겠지만 파이썬에서는 제가 어떤 걸 가지고 얘가 열 행으로 지정할 건지 어떤 걸 변형하고 싶은지 얘 이름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코드로 지정을 해줘야 되겠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더 어렵지만 사실 그 엑셀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옵션보다는 더 많은 걸 설정해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들어갈 옵션은요, 요 네 가지를 사용을 하는데, 이게 melt라는 명령어에 관련된 옵션들이에요. 이거를 또 다른 말로는 그냥 인자라고 부릅니다. 요 네 가지를 melt 안에 옵션으로 이렇게 괄호를 쳐서 사용을 할 거예요. 그래서 melt라는 그 명령어만 봐도 얘가 녹인다라는 뜻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행과 열을 변형하면서 모양을 바꾸니까 녹인다라고 이름을 지은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가지고 이 옵션들을 사용을 할 건데요. 지금 보면은 이제 id 발스라고 되어 있는 이 옵션에서는 뭐를 조정할 수 있냐면 위치를 그대로 유지할 열의 이름을 지정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스프레드시트가 있을 때 내가 이 중에서 얘의 열은 그대로 가져가고 싶어요. 자, 이런 식으로
어떤 걸 지정하고 싶을 때 그대로 픽스로 가져갈 거 그건 id 바에서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value 바에서는 행으로 위치를 변경할 열의 이름을 지정을 합니다. 그러니까 위치를 변경할 애를 얘로 이제 지정을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발 네임 같은 경우는 자, 그 변경한 이름의 이름을 지정을 해요. 그 다음에 얘랑 같이 따라온 그 데이터를 변경한 열의 데이터의 이름을 또 지정할 때는 value name이라는 걸 사용을 합니다. 이게 여기서 설명을 드리면은 대체 이게 뭐고 이름도 되게 비슷하죠? 헷갈릴 수가 있어요. 요거를 활용하면서 어떻게 되는지 볼 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활용하기 전에 한 번 더 시각화를 해서 보자면 이런 식의 데이터입니다. 데이터가 지금 열의 형태로 이렇게 스프레드시트로 들어가 있는데 나는 얘를 다른 형태로 이렇게 멜트드 시켜가지고 녹여서 다른 걸로 만들고 싶어요. 자, 그러면은 여기 있던 요게 지금 여기서는 열 이름이었죠. 근데 얘가 이제 행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렇게 안으로. 자, 그리고 얘도 마찬가지로 요 안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안에 있던 요 값들은 또 요 노란색으로 배열이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구조를 바꿔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봤을 때 유리한 데이터가 있고 이렇게 쭉 펼쳐봤을 때 유리한 데이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눈에 어느 게 더 잘 들어오느냐 이 차이도 있고요. 분석할 때도 이 방식이 더 맞을 때도 있고 저 방식이 유리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떤 식으로든 제가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준비를 해둬야 됩니다. 이거를 이제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연습할 파일은요. 여기 pew.csv 이 파일을 가져다가 쓸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업로드를 해주시면 되고 자, 이거랑 또 하나 더 업로드를 할게 빌보드. 자, 이거 두 개 업로드를 해놨어요. 자, 이제 업로드하는 방법은 다 잘 알죠? 업로드 눌러서 요거 두 개 파일을 첨부를 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불러오겠습니다. 자, pd에서 pew.csv를 읽어서 제가 pew라는 이름으로 불러올게요. 자, 그러면 내용을 또 확인을 해야 되겠죠? pew를 봤더니 자, 어떤 모양이냐면 자, 종교가 있어요. 막 힌두랑 뭐 들어보지도 못한 그런 종교도 있고 무슬림, 뭐 부디스트 등등 여러 가지 캐톨릭 여러 가지 종교들이 쭉 나열이 돼 있고요. 이제 이거는 또 뭐 인컴 범위 같아요. 그러니까 수입의 범위. 자, 그리고 이제 뭐 여기는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한 그런 항목이 또 포함이 되어 있고 자, 대충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자, 여기서 이걸 변형을 좀 해볼게요. 자, 이게 어떤 거냐면 이렇게 봤을 때보다 다른 쪽으로 구조를 재구조화했을 때 더 눈에 잘 보이는 값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한번 재구조화를 해보겠습니다. 자, 뒤에다가 pewlong이라고 해볼게요. 자, 보통은 요 열이랑 행이랑 바꾸면서 뭐 longitude라는 말을 쓰기 때문에 자, 얘를 변경을 long이라고 뒤에 붙여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pewlong에는 뭐가 들어갈 거냐면은 pd가 이제 판다스의 pd를 쓸 건데 멜트 명령어를 같이 쓸 거고요. 그 다음에 pew 데이터를 가져다 쓸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뒤에다가 id vars 해서 religion을 자, 고정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만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보겠습니다. 자, 이걸 쳤고 pewlong을 입력을 하면은 자, 데이터가 이런 식으로 변형이 됐어요. 자, 아까 거랑 비교를 해볼까요? pew 다시 보겠습니다. 자, pew를 봤는데 자, 이렇게 범위가 쭉 옆으로 펴져 있고 자, 열이 긴 데이터였는데 이제 이게 이런 식으로 들어왔어요. 완전 변형이 됐죠. 지금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구조가 자, 슬라이드를 참고를 하면요. 자, 이렇게 열로 쭉 펼쳐져 있던 데이터가 베리에이블로 지금 여기 10K, 20K 이렇게 열로 들어왔던 게 이렇게 세로로 쭉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값으로 되는 부분이 요 각각 항목에 해당됐던 거를 또 이렇게 세로로 넣어준 거예요. 자, 이렇게 재구조화가 가능하고요. 옵션을 또 다르게 줘볼게요. 아예 여기다가 뭐 예를 들어서 pew id vars religion은 그대로 두고
제가 하나만 가져와 볼게요. 요 10K라고 되어 있는 요 범위 있죠. 자, 요거를 가져다가 쓰겠습니다. 자, 이렇게만 해서 입력을 하면요. 자, 여기서 10K 밑에, 자, 요 금액 밑에 해당되는 것들만 이렇게 값을 추려줘요. 자, 이렇게도 볼 수가 있고요. 또 다른 옵션을 또 추가를 해보자면 그대로 가져와서 뒤에 부분에만 명령어를 붙여볼게요. 자, 여기서 지금 가져온 게 variable이랑 value는 그대로 가져왔는데 요 이름이 지금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래서 저 이름을 변경하고 싶을 때 예를 들면 저는 저쪽 거는 범위라고 두고 싶고요. 뭐 인컴이라고 해볼까요? 인컴이라고 두고 싶고 자, 그 다음에 value name을 count라고 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이제 이름이 변경이 돼요. 인컴은 차례대로 여기 앞에 있는 자, 요 부분 variable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설정을 해줬고요. 그 다음에 이제 value라고 되어 있는 부분은 자, value의 name을 다시 세팅을 하겠죠. 그래서 요 이름을 그대로 변경을 해주면 돼요. 그러니까 차례대로 이거 뭐 어떤 데이터를 쓸 건지 알려주고 종교 부분은 제가 바꾸지 않고 고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가져올 값이 이제 10K 밑에 있는 값을 가져올 건데 value의 name을 income으로 바꾸고 variable의 name을 income으로 바꾸고 value name을 count로 바꾼 거예요. 또 다른 데이터를 사용을 해볼게요. 자, 우리 빌보드 그 업로드를 했죠. 빌보드 데이터 말 그대로 그 빌보드 차트에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거 이렇게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해볼게요. 아이고, 빌보드니까 여기 제가 오타가 하나 났는데 이렇게 저는 L 하나가 없는 형태로 지금 변수를 입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빌보드를 확인을 해봤더니 지금 아티스트들이 쭉 있고 트랙 뭐 노래 같은 거 있고 시간 얼마나 되는 노래들인지 그리고 이게 진입한 날짜 그리고 몇 주 차에 뭐 판매 점수 뭐 이런 것 같아요. 그래서 쭉 등록을 해놨습니다. 뒤에는 이렇게 그 나러 넘버인 부분들도 다 포함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데이터를 이번엔 재구조화를 어떻게 할 거냐면 이 위크를 다 모아서 한 곳에다가 놓고요. 지금은 위크가 열로 이렇게 쭉 펼쳐져 있으니까 이거 말고 한 번에 같이 정리해서 보고 싶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는 점수도 옆에 이렇게 나열이 되게끔 정렬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거는 해보면 알아요. 어떤 형태가 나오는지. 그래서 빌보드에서 자, 롱이라고 입력을 했고요. PD 요번에도 멜트 써서 빌보드에 id 발스를 자, 제가 그대로 가져갈게. 지금 약간 연도가 있었고요. 자, 요거 누르면 줄여져요, 이게. 자, 이어 고정, 아티스트 고정, 트랙 고정, 타임, 그리고 데이트 엔터까지 고정을 시킬게요. 자, 이렇게 고정해서 얘네는 그대로 값을 가져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이름을 하나는 위크라고 짓고 다른 하나는 value name이죠. value name에서 뭐 레이팅이라고 짓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확인을 해보면 자, 데이터가 이렇게 더 깔끔하게 정리가 돼요. 자, 이렇게 볼 때가 훨씬 눈에 잘 들어오죠. 지금 위크 1에서의 각각의 레이팅을 한 번에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지금 여기서 보면은 이게 쭉 나열이 되어 있으니까 더 보기가 힘들어요. 자, 마찬가지로 여기 NA는 그대로 가져와서 여기 아직 기록이 안 된 것 같아요. 뭐 이런 것들은 제가 아까 보여줬던 저번 영상에서 보여줬던 뭐 누락된 데이터를 가지고 처리를 하면 되겠죠.